자, 안녕하십니까. 서사갈래 디딤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서사갈래는 작품 외부의 세계에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에요. 그래서 작품 외부의 세계에 개입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소설에 나타나는 사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철수란 인물인데 그 사람이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그걸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있죠. 서술자가 철수는 방금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죠. 근데 그 서술자는 어디 있어? 작품 안에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 외부 세계의 개입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란 거는 무슨 뜻이냐면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한다? 내용적으로 그 소설의 내용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무언가와 싸우는, 즉 갈등을 겪는 그런 것이 바로 소설이다라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소설은 뭘 갖고 있냐? 갈등 양상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 장르는 소설이고요. 소설의 특징을 알면 여러분들이 서사관리의 특징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소설은 3요소가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건 소설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등장인물, 소설이 없으면 그거는 소설이 아니지. 사건, 등장인물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소설이라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인물이 사건을 뭔가 겪으려면 그 인물이 속한 배경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물, 사건, 배경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자, 왜 그러냐?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건 진행 양상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야. 그럼 왕따라는 사건을 겪더라도 그 대처 방안이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지. 반대로 A라는 인물이 적극적인 성격이면 그 왕따라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을 겪느냐에 따라서 등장인물의 그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고, 배경도 마찬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왕따 사건 얘기했었지. 왕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배경이 현대야. 그러면은 현대에 걸맞는 해결 방법이 있겠죠. 선생님한테 알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경찰 도우미 경찰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근데 만약에 이게 시대가 일제 시대라면, 그리고 그 선생님이랑 주변 인물들이 일본인이고 주인공은 왕따를 당하는 주인공은 조선인이라면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배경 역시 인물 사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경은 그 배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소설 진행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암시를 해주기도 하고 복선을 깔기도 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인물엔 굉장히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을 해요. 소설에는. 자, 예를 들어 주동인물, 반동인물. 주동인물은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 반동인물은 그거를 방해하는 인물. 입체적 인물은 그 성격이 자꾸 변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보여줘. 그러면 입체적 인물이고요. 평면적 인물은 애가 그냥 계속 착하거나 계속 나빠. 예, 그게 바로 평면적 인물입니다. 기왕이면 입체적 인물이 좀 더 재미있긴 하겠지. 그쵸? 평면적 인물도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은 뭐냐면 등장인물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의 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집단 내에서도 좀 독특한 애냐, 이거에 따라서 개성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 나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을 봤을 텐데 그 갈매기의 꿈에서 나오는 주인공 조나단은 그 다른 갈매기들랑 굉장히 다르지.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먹이를 먹는 데 집중하는데 그 조나단이라는 주인공은 빠르게 나는 거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은 그 갈매기 주인공 조나단은 그 다른 갈매기들과는 굉장히 다른 개성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자, 인물의 제시 방법도 굉장히 다른데 인물의 성격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제시하는 걸 말하기 기법, 간접 제시하는 걸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말하기 기법은 뭐냐? 서술자가 얘 이런 성격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를 말하기 기법이라 그래요. 그냥 직접적으로 제시해. 철수는 성격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은 말하기 기법, 직접 제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기 기법이라는 거는 뭐냐? 서술자가 그 등장인물의 성격을 직접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철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이 빨개졌다. 이러면은 철수가 화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철수가 화난 그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제시,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건은 작품 속에서 인물들 간에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갈등인데, 자, 그 갈등을 구분해 보자면 크게 외적 갈등, 내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 말 그대로 막 여러분들 그 만화적인 표현 알지? 그 개인의 마음에서 막 천사 악마가 나가지고 이거 해야 돼 막 싸우는 거.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이 내적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 뭐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개인 대 개인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달라 그래가지고 싸워 이런 갈등도 있고요. 개인과 사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사회가 그것을 방해해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해 그러면 개인과 사회의 그 갈등. 그 다음에 개인 대 운명의 갈등도 있어요. 내가 딱히 잘못한 건 없어. 근데 정말 기구와 운명에 의해서 내가 계속해서 갈등 상황에 빠지게 돼. 그러면은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 되겠죠. 자, 배경은 뭐 크게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으로 나뉘고 이 배경이 그 소설의 앞으로 진행 양상이나 이런 것을 암시해주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서술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마 중학생 때 배우긴 했을 거예요.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은 1인칭 시점이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시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서술자가 주요 인물의 심리를 직접 알려줘. 다 알고 있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왜 이런 행동했는지. 그래서 다 알려준다. 그러면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고 그 주요 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 다 알고 있는 작가 시점이고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어. 그런데 그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려주지 않고 행동이나 이런 걸로 묘사를 해줘. 그러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1인칭인데 주요 인물의 심리를 직접 알려주면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주요 인물의 심리를 직접 알려주겠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 서술자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래서 주요 인물의 심리를 자기가 직접 추측해야 돼. 그러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자, 이어서 소설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 갈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전개 상황에 따라서 구성돼요. 자, 발단 부분은 갈등이 거의 없어. 그러다가 이제 실마리가 조금씩 보여요. 전개, 갈등이 딱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고 점점 그게 심화돼요. 위기, 갈등이 점점 극에 달해. 절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여기서 이제 작품의 긴장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말,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대단원에 이르는 그것을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결국에 소설은 갈등이 점점점 심화되다가 해결되는 그 구성을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소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소설은 서술, 묘사, 대화로 구성되는데요. 서술은 단순히 소설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해주는 방식이에요. 철수는 밥을 먹었다. 그냥 밥 먹은 걸 알려주는 거지. 이게 서술. 묘사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한 대상에 집중해서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그의 눈은 마치 에메랄드처럼 빛났고 긴 속눈썹은 베일처럼 그 눈을 감추고 있었다. 어느 한 대상에 집중해서 자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 묘사고요. 대화. 이건 너무 쉽죠. 인물이 말하는 대사를 큰 따옴표로 표시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이런 것들이 바로 대화입니다. 이 서술 묘사 대화를 적절히 섞어서 소설을 쓰곤 해요. 자, 이것으로 서사관례의 특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